필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캠프의 홍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고 굉장히 습하고 매미가 엄청나게 울어대는 그런 8월의 어느 날 휴일에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덴마크의 아웃도어 이 감성 캠핑 브랜드, 덴마크의 대표 브랜드고 이 우리나라 유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이 노르웨이 국립공원에서 이름을 딴 오늘은 노르디스크의 레이샤 6를 그것도 블랙 에디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 저의 소중한 구독자이신 킴 토마스님께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지원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이 제품은 블랙 에디션, 이 다른 레이샤 제품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 날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커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이 제품에는 정면 방향에 없는 TPU와 그리고 메쉬 패널을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레이샤 6를 구매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에서 이 제품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제 시간에 저 촬영 스케줄에 맞춰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토마스님은 기존의 레이샤 6를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제품인 것 같은데 근데도 이 제품을 구매하셨다는 거는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라는 뜻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말로만 들었던 레이샤 6, 정확히 말하면 레이 4죠. 오늘은 또 한번 열심히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덴마크 감성 브랜드 노르디스크의 레이샤 6 블랙 에디션 시작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한번 그러면 구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일단 요거부터 좀 일단 펼쳐놨어요. 뭐가 많죠.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죠. 요거를 조금씩 잘라서 붙여서 쓸 수 있는 수선 패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라운드 시트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의 그라운드 시트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라운드 시트는 이너 텐트 밑에 깔던지 아니면 전체 풀 그라운드 시트지만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 이너 텐트와 이너 텐트를 그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너 텐트와 이너 텐트는 뭐냐, 이 제품에는 이너가 기본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4인 구성의 이너가 있고 그리고 2명이서 잠자리를 할 수 있는 2인용 이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2인용 이너가 약간 그 앞쪽에 프론트 쪽에 장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품 사이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폴입니다. 근데 이 폴에 보면 지금 보면 이쪽에 요렇게 살짝 파우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팩이 들어 있습니다. 와, 이거 뭔가요? 알루미늄 팩이 40여 개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죠. 길이는 20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팩이 들어있고 그리고 개수는 4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뻐요. 노르디스크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 가이라인이 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이 가이라인은 땅콩, 알루미늄 땅콩 스토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가이라인이 들어있어요. 요게 지금 4개가 있지만 아마 추가로 더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알루미늄 땅콩 스토퍼가 연결된 가이라인과 대략 길이가 20cm가 조금 안 되는 알루미늄 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품 보호 차원에서 여기에 이렇게 별도 파우치가 되어 있긴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요 팩하고 가이라인은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일단 넣어두기로 하고, 그리고 폴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캐노피 폴까지 들어 있어요. 폴은 이 캐노피까지 들어 있고 캐노피 폴만 12파이 알루미늄, 그리고 나머지 메인 폴 개념은 13파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은 일단 조립을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이 메인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좀 저는 이렇게
이 위에서 넣는 가방은 발화를 쓸 때 해봤는데 이게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만약에 지퍼 라인이 같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퍼 라인이 없이 이렇게 위로만 넣는 방식은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약간 고무 형태의 링, 그리고 후크가 플라스틱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도 그 오트라, 노르디스크의 오트라를 아마 했을 때도 이게 여분으로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분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안에 그 제품에 대한 이 약간 보증서 같은 거,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 메인 원단은 폴리에스터 100%이고, 그리고 이 립스탑 엠보싱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이나 뭐 이렇게 찢김 약간 요런 거에 조금 더 강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은 팬텀 블랙이에요. 블랙 에디션 중에서도 팬텀 블랙. 그리고 여기 안에 추가로 만드신 이 지금 패널, 메쉬 패널과 그리고 이 TPU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퍼식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요거는 꼭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 보죠. 일단 스킨을 펼쳐 봤어요. 스킨을 펼쳐 보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 요거는 일단 이 폴을 넣을 때 폴컵 체결 방식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게 약간 그 고무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는 폴을 넣을 수 없겠죠. 여기까지 밀어 넣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쪽 라인은 다 똑같아요. 이쪽에 지금 폴컵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폴을 넣을 수 있는 슬리브 입구 방향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의 폴컵이 들어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마감을 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요거는 당연히 텐션을 다 늘려 놓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습니다. 다 늘어나 있어야 텐션을 조금 적게 받으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킨 입구 방향에 지금 색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스커트의 이 홀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 홀 스커트 이 부분을 통과를 해서 폴을 조립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나중에는 다 연결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길이가 있고 텐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체결을 하면서 꼽는 방식이 있고, 다 연결을 하고 난 뒤에 한 칸을, 요 한 마디를 빼서 다시 여기다 넣고 연결을 하는 방식이 있죠. 요거를 한번 두 개 다 해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커트를 다 통과를 해서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왜 오늘 독특하게 폴 조립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냐고요? 오늘 지금 사실은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한 4시가 넘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렇게 조립을 하실 때는 천천히 마디를 잘 확인을 하시고 조립을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폴을 넣어봤어요. 넣었는데 살짝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 스킨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그렇다고 마지막 폴 끝부분까지 힘들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살짝 걸리는 부분만 잘 해소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텐션 웨빙만, 그 웨빙만 적절히 풀어주시면 폴 체결도 어렵지 않게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방식은 일단 슬리브를 다 통과를 하고 맨 마지막에 빼서 끼워 보죠. 한번. 일단 보니까 첫 번째는 다 폴을 연결했는데 두 번째는 연결을 안 하고 할게요. 연결을 다 해버리니까 스킨에 폴을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세 번째는 그냥 연결을 하고 네 번째까지도 다 폴을 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체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귀찮아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제가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제 실수도 약간 있어요. 어때요? 확실히 지금 얘를 먼저 완전히 조립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조립하면서 하는 게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체결하다 느낀 건데, 저쪽 반대편은 폴컵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막힌 부분도 잘못하다가 계속 밀어 넣으면 스커트 저 부분도 홀이 있어요. 그 홀에 간섭이 생겨서 스킨이 찢어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루미늄 13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스커트 부분에서 분리해서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스커트에 있는 부분에 홀을 연결을 한다고 해도 불편한 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홀을 통과시키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설치하면서 느낀 점, 나중에 폴을 하나 빼서 한 마디를 빼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스킨 끝이 오질 않아요. 스커트 끝부분에 홀에 먼저 처음에 연결했을 때는 이 스킨이 딸려와 있는데 여기에 연결 안 하면 이 스킨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한 마디를 뺄 때 전체 폴 텐션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왜냐면 튕겼을 때도, 그리고 한 마디를 뺐다가 다시 연결할 때도 스킨에 그 텐션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폴을 연결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됐는데 지금 다 늘려놨어요. 다 늘려놨는데도 텐션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힘들다. 남자인 제가 꼽는데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자립을 해보죠. 아시죠? 자립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맨 끝에 두 포인트 팩다운을 하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스킨을 당겨서 자립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힘을 받을 수 있게 여기 포인트와 저기 포인트를 늘려서 팩다운을 할 겁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자립을 진행을 해보죠. 일단 자립을 했습니다. 이 또 자립할 때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긴 했어요. 원래는
다 자립을 하고 사이드 텐션을 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텐션을 앞뒤를 줬어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노르디스크의 레이사 6 블랙 에디션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645 그리고 295, 폭이 295, 높이가 210입니다. 색상은 팬텀 블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렇게 이쪽에 프론트 방향에서 후면으로 유선형을 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터널형 텐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여기에 홀을 만들어야 됐었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우는 거 보이시죠? 이 각을 제가 잘못 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설치에 대한 미스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여기를 그냥 절개를 넣었더라면 그게 좀 더 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홀이 있는 거는 설치를 할 때 이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설치를 하고 나서도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이 부분은 차라리 절개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말씀드렸던 이게 마지막 엔드 부분 폴컵인데 여기가 지금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끝까지 다 안 들어갔네요. 확인을 안 한 제 잘못이니까 요거는 다시 수정을 좀 하죠. 지금 보면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요런 부분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런 걸 확인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걸 확인을 잘못하시면 이게 폴에 엄청난 데미지가 먹고 폴이나 스킨이 손상이 바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아까 설치할 때 텐션이 엄청 많이 받았다, 요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억지 설치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 부분이 끝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억지 설치였다,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수정을 했어요. 끝까지 다 밀어넣고. 근데 아까 설치를 할 때 보니까 여기 설치할 때 여기에 실제로 걸렸어요 아까. 그래서 약간 데미지를 살짝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요런 부분이 있고, 요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게 기본 TPU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벤틸레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뭐 특별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이너 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가이아웃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이아웃 포인트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토글이 달려 있어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수납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요런 포지션을 하고 있다. 약간 요런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이 라인으로 두 개의 위아래 가이아웃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각 폴마다 위치하고 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면 덧댐 라인이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덧댐 라인이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돼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이쪽은 이쪽 스킨에 덧댐 라인이 있고, 이쪽은 이쪽 패널에 덧댐 라인이 있어요. 이게 약간 독특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덧댐 라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덧댐이 요렇게 하나가 있고 이 안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덧댐 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빗물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걸 당연히 막아주겠죠. 그리고 이 내부 외부에 이 온도 차이가 생기는 냉기, 요런 거를 또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겨울철에 좋겠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냉기, 그리고 내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온기를 막아준다, 약간 요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쪽에 이 패널이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 이 TPU를 막아줄 수 있는 가림막 정도 패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캐노피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캐노피 연결할 수 있는 아일렛 포인트도 있고 스트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쉬, 이게 보면 지금 이중 스커트로 이 메쉬에도 스커트가 되어 있어요. 아까 외부 패널에도 스커트가 되어 있었지만 메쉬에도 이렇게 스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 블랙의 요 색깔, 요 지금 약간 붉은색 계열이 포인트로 지퍼와 이렇게 가이라인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 살짝 인상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정할 수 있는 토글, 이런 토글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무 링테의 토글,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텐션 조절할 수 있는 웨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커트는 뭐 나름 어느 정도 밀착은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 포지션에서 살짝 운다, 우는 걸 약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각각 포지션에 보면 이런 포인트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인데 지금 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벤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고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 고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이 상단에도 가이아웃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퍼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각도상 조금 잡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짝 부담스러운 높이죠, 지금 위치가. 여기로 발을 살짝 넣고 넣어서 이렇게 조절하면 저보다 좀만 키 크신 분들은 다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이 가이아웃 포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당길 수가 있겠죠.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텐션 조절 웨빙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 포인트가 더 달려 있어요. 이렇게 후크 포인트가 하나가 더 달려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마도 이너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는 이너 체결 포인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텐션 조절 웨빙에는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요만큼 말고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이너 방향인데 이쪽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이쪽은 아예 막혀 있는 공간이고, 지금 여기 패널과 앞쪽 패널을 열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색깔이 폴마다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포인트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뒤쪽에는 벤틸레이션이 있는데 이쪽 앞쪽에는 특별한 벤틸레이션 없어요. 대신 TPU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단 벤틸레이션, 이 부분은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쪽 노르디스크라고 써있는 이쪽을 한번 캐노피 폴로 한번 세워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른 레이샤에 없는 이게 윙 부분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를 지퍼 체결 방식으로 여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필 수도 있고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이 윙 부분이 이 프론트 패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본체 스킨 이쪽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얘가 정리할 때는 이쪽 스킨이 저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좋은데, 얘를 설치할 때는 이쪽 스킨을 분리를 해서 뒤로 당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안 나오네요. 살짝 그게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일단 얘는 그냥 접어놓고, 이쪽은 설치를 하고 이쪽 반대편 윙은 한번 윙 자체를 같이 설치를 해보죠. 이게 살짝 아쉽네요. 정리를 할 때는 이쪽에 붙어있는 게 좋지만 얘를 설치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좀 안 나온다는 게 아쉽습니다. 190에서 200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캐노피 폴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알루미늄이고 이 끝에 약간의 그 고무 재질로 이 마감이 되어 있는 폴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좋네요. 요 캐노피 폴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좋겠죠. 설치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쪽 면이 없던 면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좋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만큼의 없던 공간이 생기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사실 깜짝 놀란 게, 당연히 지퍼 라인이 요렇게 형성이 돼서 요렇게 TPU 창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지퍼 라인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일단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독특한데요? 메쉬를 연결을 했는데 제가 막 각을 주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풀 때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 스커트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팩다운 포지션을 잡는 거에 따라서 아마도 좀 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요런 형태, 팩다운을 한다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없는 공간을, 지금 없었던 앞에 프론트 공간이 이만큼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메쉬 패널입니다. 요거는 없었던 거니까 막 특별히 너무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지퍼 형태로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메쉬 패널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퍼 형태의, 그리고 상단은, 여기 상단은 지금 이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PU 패널 형태도 한번 설치를 해 봐야겠죠? 이런 형태의 확장형 TPU 패널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팩다운 포인트, 이쪽에 팩다운 포인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각을 잡을 수 있는 팩다운 포인트가, 여기에 팩다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추가 지퍼 라인이 없던 거를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TPU 패널. 하지만 아시죠? 이쪽 지금 위쪽으로 노르디스크 이 공간은 만약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형 공간을 사용을 하실 때는 저렇게 상단,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고일 수 있는 저 상단을 잘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일단 공간 확장을 할 수가 있고, TPU 패널이 저렇게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모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내부에서 본다면 약간 이런 형태의 지금 앞쪽 공간이 생기는 거죠. 대략 지금 여기 윙 부분을 펼쳤을 때 한 발 정도, 대략 한 70cm 정도? 약간 요 정도의 확장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런 패널 부분마다 전부 다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어요. 요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요렇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당연히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한 포인트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 가림막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덧대어지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아마 이너 텐트를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여기 따로 뒤쪽에 여기 있는 이 포인트는 여기 스킨을 정리할 수 있는 토글 포인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메쉬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측면으로 랜턴을 비춰줘도 그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손에 닿으면 안 되는 차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 보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양쪽 반대편에도 두 포인트, 총 4개의 포인트에 이렇게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활용을 잘 한다면 여기 패널을 그대로 말아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도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패널이 따로 있어서 여기 지금 TPU, 이쪽에 밖에 보이시는 TPU를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가림막 부분이 있습니다. 메쉬도 있고, TPU랑 그리고 이렇게 또 패널, 일반 패널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각자 기호에 맞게 알아서 좀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그 처음에 스킨에 들어있던, 가방에 들어있던 요 포인트, 요 고무 형태,
그리고 약간 이 고리 형태, 이 두 개가 여분으로 들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 그대로 고무 링처럼 돼 있어서 이거는 약간의 텐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빼긴 되게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빼긴 어렵고, 이 끝에 후크를, 이 똑같은 반대편 이 고무링이 이 후크에 걸면 요거는 또 빼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거꾸로 빼시면 되게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거꾸로는 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요렇게 또 고리 포인트가 하단에도 있고, 그리고 팩다운 포인트 같아요. 예, 요거는 이렇게 팩다운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프론트 쪽인데 이너를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이런 고리 포인트, 이런 게 각각 많이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 중앙에도 저기 팩다운 포인트가 있고, 예, 이너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덧대어 있죠. 이너 텐트를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살짝 더 앞으로 나오면 여기도 이너 텐트를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 여기에도 보니까 이너 텐트를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길이를 조절한다거나 분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인용 이너를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 폭이 280, 그리고 깊이가 230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m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구조를 하고 있겠죠. 일단 한번 설치를 진행해보죠. 오. 이너 텐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쉬하고 일반 패널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메쉬 따로, 일반 패널을 따로. 그리고 양쪽으로 양문형으로 되어 있는 D형 도어입니다. 요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으면 하나만 오픈을 하고, 다 열리지가 않았으니까 반대편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열려 있으면 옷 갈아입고 이러려면 다 닫아야 됩니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3분의 2 이상은 닫아야 뭐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에서는, 예, 열어놔도 반대쪽 끝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설치가 너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나눠져 있어요. 후크와 버클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 통일됐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팩다운 포인트가 한 포인트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정리를 한다면 좀 더, 예, 괜찮을 것 같고, 상단의 버클 포인트는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좀 맞는, 예, 그런 텐션을 적정하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오거나이저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12개의 오거나이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름대로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버클 포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가운데는 랜턴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후크거든요. 요게 조금 통일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여기는 길이 조절이 되진 않지만 이쪽은 또 길이 조절이 됩니다. 예, 약간 그런 특이사항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버클 방식으로, 하단에도 이렇게 버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지금 어디를 봐도 파워 포켓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는 파워 포켓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이즈는 280에 230, 그리고 높이가 2m입니다. 뒤쪽은 당연히 약간 사이즈가 다르겠죠. 예. 정면 방향이 280, 여기가 280, 그리고 측면이 230, 높이가 2m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사이드거든요. 사이드로 오면 머리가 닿아요. 사이드를 이렇게, 예, 하고 지나가면 다 닿습니다. 하지만 살짝 벗어나면 머리가 닿지 않는다. 그리고 정면은
지금 한 뼘 이상 남는다. 예, 여기 랜턴 고리가 2개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면 한 뼘 이상 남는다. 그리고 맨 뒤쪽은 맨 뒤는 다요. 예, 그렇지만 높이는 살짝 남는다. 예,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보면 이거는 뭔가 활용하라고 만든 고리일까요? 예, 약간 이런 고리 포인트가 여기도 이렇게 좀 몇 개 있어요.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도, 예, 여기도 포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메쉬창이 크게 있어요. 이 메쉬창은 여기 반대편 뒤에 벤틸레이션을 만드는 요 포인트와 딱 이 일체감 있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뒤쪽 그리고 측면에는 그 어디에도 열리는 창이 없습니다. 죽는 공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연결되는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조금 답답합니다, 솔직히. 예. 뒤쪽에 창이 전혀 없고 사이드도 없고 뒤쪽도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벤틸을 연다고 해도 시선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포켓 형태가 되어 있고 뒤쪽도 저렇게 포켓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제품은 레이샤 6 다른 제품은 이 가림막이 있는데 그 가림막을 지금 이 제품에서는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4인용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제품,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다른 제품에도 이 가림막 있는 부분은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유저님들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라운드 시트를 한번 체결을 해보죠. 그라운드 시트에도 뭔가 비밀이 있겠죠? 그 소개시켜드렸던 제품 중에 이 약간 욕조 형태의 그라운드 시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약간 높이가 있는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이게 하단에 왜 고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살짝 이해가 됩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상당히 체결하기가 편해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방향만 처음에 잘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해가 확 됩니다. 아, 여기구나 라는 이해가 딱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살짝 높죠? 욕조형 그라운드 시트. 아까 여기 하나 이너 있던 요 포인트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를 풀르게 되면 약간 여기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여기 지금 여기 포인트는 검은색이거든요. 여기 첫 포인트 여기만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헷갈리지 않는 처음 연결하는 포인트다, 약간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팩다운 포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팩다운 포인트는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포인트마다 팩다운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펼칠 수 있는 형태로 여기 고리 포인트가 있어서 빼면 펼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중앙에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여기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빗물이, 혹시 물이 바닥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높이가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 약간 심실링 처리까지 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쪽도 이너 텐트를 체결을 한다면 여기다 연결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너 텐트를 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욕조용 그라운드 시트와 그리고 내부에 이너 텐트 4인용을 체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포인트도 얘는 좀 약간 안쪽으로, 그리고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아봤어요. 근데 당연히 안쪽으로 많은 포인트가 좀 더 깔끔하고 이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윙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이중 스커트 있는 부분, 요게 다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살짝 윙은 지금 지퍼 라인이 뒤쪽으로 안 돼 있고 앞쪽으로 돼 있다, 요게 살짝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 활용도가 약간 달라요.
왜냐면 지퍼가 뒤쪽으로 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윙을 더 펼쳐서 그늘도 그리고 나만의 공간도 조금 더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느낌에서 약간 다르다. 본체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폴컵 요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체결을 할 때도 그리고 뭐 당연히 해체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폴컵 연결을 잘못하면 폴이 손상될 수도 있고 이 스킨에 전체 스킨에 데미지가 갈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너 텐트에서 사이드 쪽에 윈도우가 너무 없다.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개방감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너 공간은 그렇게 뭐 좁다, 뭐 낮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는 없는데 이 사이드 창문이 없고 벤틀 부분이 따로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너에서는 좀 아쉽다. 그리고 이너에 보면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파워 포켓이 없다. 요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거는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겠죠. 우리나라는 좀 오토 캠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 포켓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이거 말 그대로 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욕조 형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실 공간에 깔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좌식과 입식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앞쪽은 입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좌식, 그리고 연결되는 이너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제품은 루프는 없어요. 지금 루프는 없어서 여기까지 세팅을 해 봤습니다. 2인용 이너는 해 떨어지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킴 토마스님 덕분에 오늘 또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해 봤고, 그리고 또 이 제품을 구매를 원하시거나 또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또 구매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